이번 시간은 우리 분계와 정기에 대한 예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분계에 대한 거래 추정을 하셔야 돼요. 회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분계입니다. 그 다음에 정기, 그리고 특이점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제 보시면 차변의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 자산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현금 100만 원. 그러면 우리 거래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현금을 지급했죠? 근데 임차보증금, 즉 임차보증금은 건물을 빌린 거죠. 상가를 빌려갖고 우리 100만 원 현금 지급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특이정, 현금 특이정이 있죠? 현금 특이정이면 현금이 지금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감소됐죠? 그럼 어디다 적습니까? 대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상대 계정은 임차보증금을 적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차보증금, OT 계정, 임차보증금 자산은 증가됐죠. 그러면 어디다 적습니까? 100만 원 차변에 적고 상대 계정인 현금을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래에 대한 추정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거래 추정해 보면 지금 현금 차변에 200만 원 자산 증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단기 차입금, 단기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200만 원. 결국 단기 차입금 부채, 부채 중에서 무슨 부채? 유동 부채가 되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 거래 추정을 해보면 되는 거죠. 우리 당겨 1년 안에 상환할 목적으로 200만 원을 차입했다. 근데 현금은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T계정 현금이 지금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됐죠. 그러니까 어디다 적습니까? 차변에 200만 원 적고 상대 계정인 단기 차입금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이것은 부채라고 그랬죠. 그 중에 유동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부채가 증가됐으니까 대변에 적죠. 그리고 상대 계정은 현금이니까 현금을 적세요. 여러분들은 직접 그리시고 적으셔야 돼요. 회계는 적는 게 100%의 우리 공부하는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만 봐갖고는 늘지가 않아요. 본인이 쓰고 반복하는 수밖에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새로운 문제를 접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상품을 300만 원, 네, 현금 300만 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래를 추정했어요. 야, 자산의 증가가 상품이 증가됐네. 근데 뭘로 지급했다고? 현금으로 지급했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상품은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이라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겠죠. 그러면 현금에 대해서 특이정 그릴 수 있죠. 30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 상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 차변에 증가됐죠. 자산 증가 3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이번에는 상품 매출이 있네요. 이것은 뭡니까? 수익이죠. 수익이 발생했어요. 결국 상품을 갖다 팔아갖고 어떻게 현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라고 했죠. 그리고 현금 특이정 보시면 어디다 차변에 현금 증가됐죠. 차변에 적고 상대 계정 상품 매출, 상품 매출은 수익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니까 대변에 지금 400만 원 증가됐죠. 이것을 적고 상대 계정 현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 우리 나중에 2024년서부터 세법은 업무 추진비라고 돼요. 근데 회계는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변경된다면 업무 추진비로 변경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회계가 세법을 쫓아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속 접대비로 남을 수도 있고 업무 추진비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개가 같은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비용이 발생됐어요. 그렇죠? 비용이 발생했는데 어떤 비용입니까? 접대비는 뭡니까? 영업사원이 거래처 가갖고 같이 식사하고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사정하는 거죠. 사정하면서 식당 가서 식사했는데 그 식사의 대금을 우리 영업사원이 부담한 겁니다. 따라서 차변에 5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결국 미지급금이라는 게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죠. 외상으로 했다는 얘기는 결국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만약 식사를 하면 카드로 하죠. 카드 하면 이 미지급금은 어디? 카드 회사에
우리가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 겁니다.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미지급금은 부채 중에서 유동부채예요. 지금 부채 증가는 대변 얼마 500만 원, 그리고 상대 계정 접대비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접대비 또는 업무 추진비에 우리 미지급 어디 차변에 발생했죠? 비용 발생 500. 그다음에 상대 계정 500 미지급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금 600만 원, 장기 대여금 600만 원 이렇게 됐네요. 결국 대여금은 빌려준 거죠. 빌려줬다가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장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년 이후, 뭐 3년, 4년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서 돈을 꺼준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하고? 이자하고 원금을 받겠죠. 따라서 이 거래 보시면 현금 600만 원을 거래처에게 빌려줬나 보다. 결국 장기니까 1년 이후에 회수 예정으로 빌려줬다. 결국 장기 대여금은 유동입니까? 비유동입니까? 비유동 자산이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유동 자산. 그러면서 현금은 대변에 600만 원 없었죠? 상대 계정 600만 원, 장기 대여금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기 대여금 이것은 차변에 600만 원 증가됐고 상대 계정 현금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7번째 보시면 상품 700만 원에 차변 외상매입금 이렇게 됐네요. 상품은 유동자산죠. 재고자산이라고 그랬죠. 재고자산. 결국 상품을 구입하면서 외상으로 구입했다. 외상 나중에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요 외상매입금 유동부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품 특계정을 그리시고 차변에 700만 원 증가됐죠. 상대 계정은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은 유동부채. 이런 것까지 말이 해서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지금 부채가 증가됐죠. 어디에 증가됐어요? 700만 원 증가됐는데 상대 계정은 상품을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차량 운반비로, 즉 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현금 200만 원 주고 6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이겁니다. 왜 미지급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것은 상거래 이외 채권이니까, 채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즉 현금, 차량 운반금, 미지급. 즉 미지급 유동부채고, 그다음에 차량 운반금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차량 운반금 얼마 증가됐어요? 800만 원이죠? 근데 그 중에서 200만 원은 현금으로 구입했고 600만 원은 외상으로 했다. 그래서 차량 운반금 증가 금액은 80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현금은 대변에 200만 원 감소됐죠? 근데 뭐 때문에? 차량 운반금 상대 계정을 적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지급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차량 운반금 60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예제 보시면 정기 및 분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특계정이 있는 것을 분기하고 우리 거래내역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금 특계정에 1번 보세요. 1번 보시면 현금 100원이 증가됐어요. 그렇죠? 현금이 증가되고 자산이 증가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마찬가지로 현금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1번부터 1번을 분기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차변에 현금이 되는 거죠. 근데 대변은 보통예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예금은 뭡니까? 결국 보통예금이 자산 감소됐다는 것은 은행 가서 돈 100원을 찾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거래를 추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접대비죠. 그러면 현금이 지금 200원 나갔어요. 그러면 차변에 뭡니까? 접대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접대를 위해서 현금을 200원을 지출하다. 그리고 3번 보세요. 지금 외상매출금 중에서 현금이 300원 증가됐죠. 결국 대변에 외상매출금 300. 결국 외상매출금 자산이죠. 자산 있던 것을 우리 회수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현금을 회수한 거죠. 결국 자산의 감소는 대변하면서 자산의 증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이자 비용 400원 이렇게 돼 있죠. 현금이 나갔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400. 그 다음에 차변에 뭡니까?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결국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차입금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현금, 이자를 해갖고 이자 비용. 이것은 영업의 비용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도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티계정을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상품 매출은 수익이죠. 따라서 차변의 외상매출금 500원 증가됐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 상품 매출, 즉 상품을 팔아갖고 상품 매출은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 500, 영업 수익입니다. 500원 발생했어요. 근데 외상으로 우리 상품을 판 겁니다. 여섯 번째, 보통예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예금 해갖고 외상매출금 600원이 감소가 됐죠? 자산의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이 600원 된 겁니다. 결국 외상매출금을 회수해갖고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외상매입금 특이정, 7번 보시면 외상매입금이 어디 있어요? 대변에 있죠. 대변에 외상매입금 부채, 유동부채, 그리고 차변에 상품 이렇게 됐어요. 결국 상품을 구매하면서 외상으로 구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시면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있죠. 800원. 그래서 보통예금 800원 이렇게 했어요. 결국 외상매입금이 있던 것을 부채가 있던 것, 결국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죠. 유동부채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합니까? 통장에서 800원을 인출해서 주든지 아니면 우리 뭡니까? 송금에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T계정에 있던 것을 분계로 옮기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다 이런 것을 추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이 있어요. 선급금은 유동입니까? 비유동입니까? 유동이죠. 유동 중에서 무슨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이 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보시면 지금 차변에 선급금이 되는 거죠. 차변에 선급금 900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900원. 결국 계약을 해서 계약금으로 900원을 현금으로 준 겁니다. 이게 선급금이죠. 선급금에 상대되는 부채 계정은 뭡니까? 선수금은 유동부채. 이것까지도 아셔야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10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보시면 900원에 대해서 선급금이 대체됐죠. 결국 계약금 줬던 걸 그러면서 뭘로 대체됐어요? 원재료로 대체됐습니다. 결국 선급금 줬고 나중에 원재료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급금을 없앤 거죠. 그러니까 차변의 원재료는 재고자산, 대변의 선급금은 당자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재료는 유동자산 중에서 재고자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